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카카오뱅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에 카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일단 뭐 당국에서 철퇴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카카오 관련 종목들을 보유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겠죠. 뭐 국민 주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알 정도인데, 뭐 카카오 본주라든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게임즈 등 얘네가 좀 문어발식 이 사업을 확장하면서 뭐 IPO를 계속 자꾸 내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이제 당국의 철퇴를 맡게 되는 그런 역할을 좀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 카카오뱅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은행 관련으로 인해서 상장을 화려하게 증시 대비를 했는데, 자, 상장을 하고 나서 최고가 94,000원을 찍고 나서 단 한 번도 최고가를 터치한 적이 없고, 밑으로 15,800원짜리까지 주가가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습니다. 무려 마이너스 84%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자, 이후에 주가가 이제 대략 한 1년 정도를 횡보하는 자리를 보였는데, 최근에 또 카카오 그룹이 또 당국의 철퇴를 맡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뭐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좀 친화적인 정부는 전 정부와 좀 친화적인 관계를 맺은 것 같아요. 결국에 이제 기업들도 이 정부와 어떤 친화적인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구조라든지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카카오뱅크 인터넷 뱅킹도 뭐 결국에는 이제 전 정부에서 대주주의 역할을 허용해줬기 때문에 출발을 할 수가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요. 지금 뭐 카카오가 SM엔터 주식 조작에 연루가 됐다라고 하면서 당국에서 이제 철퇴를 때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뭐 10% 정도의 지분을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확정은 나지 않았는데, 지금 설왕설래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 어떻게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에 따른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요. 결국에 이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그런 예측 불가한 사항,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할 수 없는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에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대응할 수 없는 역할에 따라서 뭔가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마음 졸이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뭐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손실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팔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일단 뭐 카카오뱅크라고 하는 이 기업 자체가 뭐 카카오가 앞에 붙거나 뭐 대주주를 던져서 나가거나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인데, 일단 재무 상태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뭐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이슈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빚을 많이 내고 있잖아요.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개인들한테 그 여신권, 돈을 빌려주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고, 뭐 주담대가 급증을 하면서 2분기의 실적을 굉장히 호실적을 냈던 걸로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 은행권에서 돈을 벌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4대 금융이라고 그래서 신한은행, 우리은행, 뭐 KB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돈을 잘 버는, 그러니까 돈의 수익이 높은 부분들이 기업과의 거래라고 합니다. 기업들과의 거래를 통해서 돈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여신 수익, 이자 수익을 먹고 그렇게 이제 수익을 내는데,
결국에 이제 금리가 올라갈수록 사람들한테 대출에 대한 이자를 많이 받고 결국에 이제 이 금융권, 이 은행주들이 호황을 이루는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이 카카오 본주, 카카오 그룹 내에서의 이슈만 없었다면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여기 3만 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됐는데 굉장히 아쉽죠. 여기 자리에서가 뭔가 좀 시그널을 좀 본다라고 생각했는데 거래량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좀 있었네요. 결국엔 여기서 주가를 튀어 오르면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눌려있던 에너지가 좀 폭발을 하는 뭐 33,000원이라든지 42,000원까지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가파르게 이렇게 N자형의 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야 가장 베스트였는데 이런 그림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역시 내가 생각한 거와는 다르게 주가가 밑으로 이렇게 하염없이 빠져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락일 것 같아요. 다 손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뭐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돈을 벌었다. 아마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하락일 것이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평단가를 조금 더 많이 낮추느냐에 따라서 얘가 이제 탈출에 대한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느냐, 오랜 시간이 걸리느냐, 요 차이일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이렇게 우량주 같은 경우는 추세를 따라서 좀 움직이잖아요, 주가가. 이 추세를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추세를 꾸준하게 이어갈 텐데, 카카오뱅크의 추세는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세가 밑으로 많이 꺾이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직전에 최저점이었던 15,800원. 자, 우리가 이제 가장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15,800원에 가장 카카오뱅크의 신저가거든요. 결코 이제 뚫려서는 안 되는 얘가 이제 필수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15,800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카카오뱅크에 물타기를 해서 내가 좀 단가를 좀 낮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15,800원짜리까지 적어도 이제 16,000원짜리까지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이 주식 투자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신규로 진입할 때 어느 정도 타점에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려서 최대한 싼 가격에 매수를 하느냐 하고 내가 매수를 했는데 분할 매수로 단가를 최대한 낮춰가지고 어느 정도 싼 단가를 맞추느냐 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평단가를 잘 못 맞춰가지고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물려있다. 자, 주식이 물려있다라는 소리는 굉장히 자신이 이제 투자에 대한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잘못 잡은 거잖아요. 결국에 이제 내가 물타기를 해서 조금 낮춰야 되는데, 자, 물타기를 했을 때는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가장 최저점, 이 자리가 정말로 바닥이고 지하실이고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했을 때, 그럴 때 물을 타셔야 돼요. 괜히 어중간한 자리, 만약에 카카오뱅크를 내가 물타기를 한다고 해서 여기 22,000원에서 어중간하게 물을 탔단 말이죠. 그러면 주가가 지금 요 22,000원에서부터 18,000원이니까 단기적으로 20%가 빠졌어요. 이 자리에서. 자, 이렇게 주가가 빠졌으면 여기서 내가 물을 탔을 때 물량은 더 늘어났을 거고 평단가는 좀 떨어졌겠지만 하지만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밑으로 빠져버리니까 손실이 2배에서 4배까지 떨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종목을 물타기를 시도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저점 자리를 확인하고 그 저점 자리에서 이탈을 하지 않고 주가가 지지를 받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시점에 물타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카카오뱅크는 지금 직전에 최저점이 15,800원이에요. 이게 이제 2022년 10월이니까 불과 1년 전입니다. 자, 1년 전에 이 자리에서 바닥을 찍고 바닥에서부터 단기적으로 주가가 한 29,000원짜리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여기 자리에 내려오면 그래도 저가 매수에 유입이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인다는 거죠.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 또 투자자들 뭐 이런 사람들도 차트를 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종목을 16,000원에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카카오뱅크를 물타기를 해서 내가 단가를 낮춘다면 절대적으로 16,000원까지는 기다려야 되고 주가가 반등이 나오면 1차 22,000원 그리고 주가가 위로 오버슈팅이 나오면 3만원짜리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와는 별개로 카카오 본주가 결국에 이제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아서 SM엔터 시세 조정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대주주의 역할이 박탈당하면서 지분을 매도를 해라라고 법리적인 결정이 나온다고 하면 뭐 그에 따라서 주가가 또 한 번씩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뭐 그에 따라서 카카오뱅크 자체에 크게 리스크가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보시면 이제 카카오 자체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지나져 가야 해당 종목이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카오뱅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일단 내 관심 종목에서는 조금 덜어내고 시간을 가지고 좀 여유를 가진 다음에 16,000원까지 내려오면 물타기를 하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지 않고 그냥 막바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반등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물려있는데 나의 손실분을 많이 회복해 주니까 반등이 나오면 좋은 방향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물타기를 저점에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그 자리까지 내려갈 것 같으냐, 뭐 말도 안 되는 자리를 말을 하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자리까지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는 그거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거겠죠. 지금 보시면 여기 22,000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반등이 나올 줄 알았어요. 이 자리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막바로 반등 나오면서 적어도 27,000원짜리까지 회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와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밑으로 빠져버리죠. 10월 20일 불과 열흘 전부터 주가가 밑으로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단 바닥에서부터 거래량이 한번 이렇게 터져야 되고요. 거래량이 터지고 수급이 들어오고 카카오뱅크가 뉴스가 나와야 돼요. 가령 뭐 카카오가 대주주의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뭐 금융당국의 철퇴를 맞았지만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거나 그리고 이제 카카오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당국에서 뭔가 조금 이제 제재가 덜 들어가는 이런 컨센서스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지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여름이나 내년 겨울 정도까지 좀 기다려줘야 3만원까지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도 요 종목 평단가가 좀 3만원이에요. 꽤 많이 물렸는데 한편으로 좀 아쉽죠. 여기서 주가가 튀어오를 때 이미 플러스가 난 상황이었는데 매도를 하지 못하고 그놈의 욕심이 뭐라고 좀 더 먹어보겠다고 기다렸다가 단 한 번도 3만 원을 터치 못하고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데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면 저는 요 3만 원짜리에서 무조건 던져볼 생각입니다. 일단 카카오뱅크는 회사의 자체,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자체 내에는 큰 악재는 없어요. 얘네가 뭐 지금 카카오뱅크의 유치자도 굉장히 많고 뭐 실적이라든지 대출권도 많기 때문에 회사 자체의 문제는 없지만 이 카카오뱅크가 그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 기반으로 인터넷 뱅킹을 넣었고 사람들에 대한 그런 카카오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가지고 인터넷 뱅킹으로 시장을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카카오를 뗀다라고 하는 경우에 최악의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를 상상의 나라를 펼쳐가지고 주가가 좀 이렇게 하락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금융적인 리스크, 우리가 대응할 수 없는 리스크는 시간이 약이다. 그래서 결국에 뭐 과거에도 이제 이런 사례를 빗대어 본다면 뭐 Y젠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Y젠터도 당시에 뭐 버닝썬 이유로 인해서 굉장히 안 좋은 좀 철퇴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주가가 나락으로 갔었죠. 지금 YG엔터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자, YG엔터 지금 보시면 53,000원이에요. 보시면 과거에 요게 이제 당국의 철퇴를 맞았을 때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18,00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자, 회복하는 시간까지 대략 한 3년이 걸렸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하락하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좀 볼 수 있고요. 뭐 작년에 가장 핫했던 HDC, 현대산업개발, 뭐 부동산 관련 건설주인데 광주 아이파크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잖아요. 지금 보시면 바닥을 다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HTC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13,000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주가의 흐름을 봤을 때도 요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요 9,000원대 지지를 받고 주가가 반등이 나왔다가 내려와서 직전에 지지라인대를 형성을 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뱅크도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 보면 지금 주가 하락하고 조정받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하락과 여기 직전에 저점 라인 터치하고 옆으로 조금씩 흘러가면서 이렇게 이런 흐름의 움직임을 보일 수 있으니까 주가가 너무 급락이 나온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고요. 오히려 15,800원짜리까지만 지켜준다면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내가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한 2년 정도 약간 시간과의 싸움을 하시고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새로운 여유 자금을 가지고 다른 종목에 수익을 내는 그런 형태의 접근 방법이 조금 속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당장의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대응했을 때 단 한 가지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15,800원 내려오면 물타시고 아니면 그냥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결국엔 다시 한번 주가가 회복을 할 것입니다. 다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일단 15,800원을 이탈하는지 안 이탈하는지 잘 보시고 여기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올라오면 최소한 3만원 자리에서는 매도를 치고 나가야 된다. 결국엔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렇게 15,800원과 3만원 자리를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는 박스권 형태의 움직임을 보일 것이고 3만원 자리를 뚫고 올라가면 해당 주가는 4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엔 지금 이제 카카오 관련 이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려면 시간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엔 뭐 이 카카오 쪽에서도 대주주의 지분을 잃는다고 했을 때 그냥 뭐 나라에서 매도해라라고 했을 때 오케이 바로 안 할 거거든요. 이슈가 나오면 얘네가 이제 다시 법원 쪽에다가 뭐 항소를 하던 법률적인 절차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시간을 질지부질 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한 번 더 밑으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급반등이 나오든지 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의 기사를 중점에 두시면서 이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과 마음의 여유를 내려놓고 시간과의 싸움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 카카오뱅크 자체의 PER로 보면 현재 18,500원이라는 자리가 뭐 그렇게 썩 낮다, 뭐 높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얘네가 상장 자체를 했을 때 워낙 고가로 상장을 했고 지금 18,500원도 많이 떨어졌긴 했는데 얘네가 이제 벌어들인 돈과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현재 가격도 뭐 PBR이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쌉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얘네가 가장 중요한 팩트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결국엔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올라갈수록 이런 은행주나 금융권에서는 이자 수익이 늘어남에 따라서 더 계속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에 대한 어, 본사 이슈가 좀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카카오뱅크가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요.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뭐 카카오 떼면 지금 이제 얘네가 2대 주주를 갖고 있는 걔네가 이제 1대 주주로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주주 하락을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뱅크, 한국투자증권, 한투가 2대 주주예요. 지금 카카오랑 한투가 거의 지분 똑같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가 매도를 하면 한투가 1대 주주가 되겠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이 1대 주주가 되면 뭐 그에 따른 또 다른 전략 시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너무 크게 염두하면서 마음 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카카오뱅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16,000원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고 여유 자금을 조금 충전하신 다음에 16,000원 오면 한번 물타기를 해가지고 단가를 조금 내려놓으시죠. 그래서 2만원대까지 단가를 좀 떨어 놓으시면 나중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때는 좀 남들보다 빠르게 탈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서 카카오뱅크를 대응하시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하시지 않을까.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물론 돈이 많으면 지금 자리에서 계속 물타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자금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 자리, 중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의 저항 자리,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가지고 대응하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 영상에서 참고 삼아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